지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식의 사회를 맡은 신혜빈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뜻깊은 행사이니만큼 끝까지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로 이번 행사를 시작해 볼까요?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행사 식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진행할 거고요.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신종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고요. 축사를 청해 들은 후에 잠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영상을 본 뒤에 소멸위기 농촌 주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가 준비되어 온 경과를 보고 드릴 거고요. 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인가를 주제로 용해인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를 이끌어 주실 공동대표단을 선출한 뒤에 대표단의 인사말을 끝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실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어민의 총연맹 정철수 김영복 공동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전국에서 모여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님과 함께 전국에서 200여 분의 회원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전국 어민의 총연맹 정철수 김영복 공동회장님과 함께 전국에서 200여 분의 회원분들 자리하셨습니다.
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와주셨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저희가 존재감을 한번 뿜뿜 해볼까요? 경남, 거창, 남해, 산청, 통영, 함양 주민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전북, 임실, 고창, 진안 주민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오, 와. 네, 네, 정말 단합이 좋습니다. 전남 보성, 강진, 구례, 나주, 무안, 신안, 영암, 완도, 함평, 해남, 목포 주민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영광 제가 안 불렀나요? 네. 영광분들 오셨습니다. 와, 영광이 가장 많나 봅니다. 와. 네. 네. 충남 공주 부여 주민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오, 네. 충북 단양 주민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제주 주민분들도 계시다고요? 오, 네, 정말 먼 길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 부른 지금 지역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화순이랑 남해 분들 오셨습니다.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전국 농어촌 주민분들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북 안 불렀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북 주민분들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식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개회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시고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경연각지에서 국회 대강당을 이렇게 그냥 가득 메워주신 전국의 기본소득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기본소득 추진연대 이렇게 출범식을 여러분의 함성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남 나주 화순 출신이고 현재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용해인 의원님, 또 한창민 의원님, 그리고 강남훈 교수님, 안효상 이사장님, 또 이재욱, 정철수 대표님, 또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을 제가 아는 어민의 대표님, 네, 김영목 대표님, 이 모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이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앞에서 투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동지들을 위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폐해져가는 대한민국 들녘에 새로운 희망을 씨앗을 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결의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십수년 동안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도로도 놓고 공단도 짓고 각종 개발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텅 빈 집과 폐교, 문 닫은 가게뿐들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만 붓는다고 저절로 싹이 터오를 리 없습니다. 이제는 낡은 방식, 지나간 실패를 계속해 왔던 그런 방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농어촌과 국가가 맺은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그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묻습니다. 정부 예산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수십조 원의 예산을 도로와 건물에 쏟아붓고도 텅 빈 마을만이 남았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과 지역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가장 값진 투자이자 가장 절박한 선택입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농어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식량 안보가 흔들리고 어촌이 무너지면 우리의 바다가 위태로워집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의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국민 주권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농어촌을 지키는 일, 그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영예인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그 발의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현장을 돌며 농어촌의 절규를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길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 소득은 농어촌만의 문제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이제 함께 외칩시다. 메마른 들판에도 다시 꽃이 피고 쓰러져가는 마을에도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반드시 실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출범식 시작을 알리는 힘찬 개회사였습니다. 개회사를 해주신 신정은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12.3 내란 사태에서 국회를 빈틈없이 이끌어주시고 늘 현장과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뜻을 모아주신 각계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복합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기후, 그리고 에너지 위기, 극심한 민생 경제 위기 등 대전환기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적극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역내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제 신년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농어촌 현장의 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내용인 만큼 지역 소멸 위기에 꼭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자 기본사회의 가치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이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고 기본소득 실험 단계에서 적극적 실천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인 지금 국회 또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든든한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사를 전해주실 분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모인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균형 발전은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가장 빠르게 공동화와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희생했고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우리 농어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가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기 원내대표님의 축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출범식이 시작되기에 앞서 그 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는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찍게 되어 있는데 자리에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사진 찍으시는 분들 앞으로 네, 이렇게 와주시고요. 무대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켓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색깔이 일단 파란색부터 보이게 들어주세요. 네. 자리에서 네, 다들 파란색 피켓을 자, 민트색이 없고 민트색이 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파란색. 저기 민트색 하나 있네요. 조심, 파란색으로 들어주시고, 네, 파란색. 네, 사진 예쁘게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켓 없으신 분들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빼곡하게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란색 구호인데요.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하라 하면은 제정하라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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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됐을까요? 네, 한 번만 더. 네, 하나, 둘, 셋. 구호 한 번 더요? 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네, 이제 민트색으로 바꿔주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하면 전면 실시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죄송합니다. 실시하라 3번 해주세요. 전면 실시 너무 어렵네요. 네, 실시하라 3번.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네, 됐을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 멀리 남해바다 통영에서 어민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터이자 희망입니다. 새벽부터 그물과 씨름하며 바람과 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민들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만큼의 대가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농어촌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나며 마을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필수 서비스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은 더 힘들지만 소득은 낮고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고 어민의 삶을 지키는 길, 그 길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에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을 다시 일으킬 힘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숨을 틔우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소득이 보장되면 지역 경제는 살아나고 바다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는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스러운 훌륭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 살리고 예 기본소득은 우리 시대의 요구다. 네, 감사드립니다. 와. 네, 이렇게 감동스러운 영상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훌륭한 영상이었는데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멸지역 농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는 순서입니다. 인트로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네, 전국 최연소 MG 이장님이시죠? 저 멀리 전남 완도군 용암마을에서 오셨습니다. 김유솔 이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최남단 완도 용암리에서 마을이장을 맡고 있는 20대 청년 김유솔입니다. 오늘 저는 제 고향이 겪고 있는 인구 소멸의 위기,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6세 이장이 되어 어느새 4년째 마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완도의 인구는 6만에서 4만 8천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사람이 없어 옆마을과 합치면 마을 이름을 뭘로 해야 하냐는 농담을 나누곤 했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완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제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과 광주로 떠났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열된 경쟁에 지쳐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없고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는 현실이 우리를 떠밀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연히 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의 결과였습니다. 해마다 시골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읍내에 있어야 할 의원과 약국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마저 돌아온 귀촌 귀향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만 접하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희 마을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청년이 시골에서 이장을 한다는 사실이 뉴스가 되는 낯설지만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완도를 단순히 한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협력과 책임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향은 희망이라는 이정표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는 고향의 미래를 갉아먹고 활기 넘치던 마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발 소멸의 위기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서도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회와 기반만 마련된다면 청년들은 돌아오고 누군가의 고향은 지켜지며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작고 먼 마을들도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작은 섬에서 보낸 제 목소리가 오늘 이곳 서울까지 닿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완도 용암리 이장 김유솔 드림.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김유솔 이장님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위해 전국 농어촌을 돌며 수많은 국민을 만나왔습니다. 그 결실이 맺어져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실에서도 한 100명 정도 오셨죠?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유, 100명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농어촌의 미래를 비출 환한 등불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내랑 청산과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모인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되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의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전국 어민 총연맹, 특히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 주신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의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직후 기본소득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대해왔던 여러 단체들과 농어촌 기본소득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방향을 함께 토론했고 단지 국회에서 발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과 직접 토론하고 만들어 나갈 것도 함께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월, 8월 전국 투어 입법 간담회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여름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님이 직접 전국 투어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앞서 말씀드린 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조직, 민주, 진보 진영의 여러 조직들이 공동 주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직접 참여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임실을 시작으로 전남 무안, 고흥, 충남 공주, 경북 영주, 경남 진주, 남해까지 천여 분에 가까운 주민들을 직접 뵙고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농민, 어민, 귀촌, 귀농인,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까지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멸위기, 농어촌에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지해 주시는 주민들 덕분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법 간담회를 진행하며 만나는 주민들마다 법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착화될 때까지 힘 모으자는 공동 주최 단체들의 제안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힘이 모여 지난 8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이 함께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도 추진연대 제안단체들이 힘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현재 신정훈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힘 써주셔야 할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용해인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8월 26일에는 대표자 간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9월 12일 전국으로 힘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를 출범시키자 뜻을 모았고 그 이후 약 2주를 준비하여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의 출범은 지금까지 농어촌 현장과 국회에서 확인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의지를 한데 모아내는 기회이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까지 나아가기 위한 힘찬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추진연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리고 머지않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가쁜 100일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같은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하셨고 오늘의 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출범식까지 전국을 돌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앞장서온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의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당이라고 요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당 대표 맡고 있는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아우 괜찮으신가요? 역시 에너지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울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좀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출범식의 분위기가 뜨거운 걸 보니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 농어촌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절실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중심으로 전국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 우리가 바라는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전면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 활동 방향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농어촌에 사람이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농어촌에서 온 많은 주민분들이 더 잘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이제 경과보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입법 설명회, 입법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 영주에서 저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영주에서 만나 뵀었던 60대 이장님의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60대 이장으로 동네 막내인데 마을에 혼자 남을 때까지 형님들 다 잘 보내드리는 것이 이장으로서의 소임인가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의 현실을 진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이장님의 이야기로 정말 잘 표현한 한마디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한 7, 8년 정도쯤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만큼 3년 만에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10년 안에 75만 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 10년 만에 75만 명이 줄어드는 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10년이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다녀왔던 경남 남해, 저희 남해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네, 남해의 이야기. 네, 남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수 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남해군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14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2050년에는 17명이 남해군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9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해군에는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요, 6천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남해군은 인구 비율로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 1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하는 인구가 1명인데요. 2050년이 되면 노동 가능한 인구 1명이
2명씩을 부양해야 되는, 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남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농어촌 대부분이 공공의 서비스들도 그리고 민간 서비스들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기능 소멸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농어촌이 통째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니까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일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자회견 하면서 다 보셨죠? 네. 지역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모른 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농어촌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농어촌 주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든 농어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들조차 유지되기가 어려운 현실, 그것이 피땀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어획 활동을 하고 있는 농어촌들의 주민 그리고 새벽같이 장사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이? 네, 농어촌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정치의 책임입니다. 수십 년간 근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농어촌을 희생시켜 왔던 결과가 바로 지금 농어촌의 지역 경제가 무너진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이 농어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농어촌의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농어촌 주민들도 의료와 교육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농어촌 주민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헌법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농어촌을 되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미래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농어촌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야 도농격차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와 모든 것들이 몰리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높은 집값,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 그리고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 도시의 팍팍한 삶이 너무 좋아서 높은 집값이 좋고 아침마다 지옥철 타고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좋아서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격차가 크고 인프라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해야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고 대도시 과밀화로 인한 비용들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로 혼잡 비용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와 그리고 경기도를 합쳐서 56조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서 드는 대중교통 혼잡 비용이 56조라는 겁니다. 이 인구 과밀로 인한 부동산 비용의 급등, 그리고 환경 파괴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실제로 대도시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56조를 훨씬 넘어서겠죠.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기존의 이런 수십조에 달하는 혹은 수백조가 넘을 수도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경제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네, 또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또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식량 주권의 최후의 보루, 또 우리 농어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국가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농어촌을 되살리는 것은 대한민국 근대화 이후의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고 농어촌 주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임과 동시에 대도시 과밀화 비용,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유일한 경제적 방안이고 또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을 단단히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기본소득에 흑색 선전을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떤 마타도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농어촌을 되살리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제가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농어촌 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다른 정책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효과가 날 때까지 소멸 위기 지역들의 기초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다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공격수 그리고 미드필더, 수비수 이 각 포지션에 맞는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필요하지만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 훈련을 해봤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각 지역들의 기초 체력들을 기르고 만들어내야지만 이 소멸 위기의 추세를 멈추고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멸 위기의 핵심인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명확한 정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민생회복 지원금의 결과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민생회복지원금 다들 쓰고 계시죠? 네, 그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다들 실감하고 계시죠? 이제 2차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급이 되어서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구매력도 늘어나고 생활 서비스가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지겠죠.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가장 역사적으로 유리한 조건 위에 현재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꾸준하게 주장해 왔었고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각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네, 다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려 왔었던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국의 6개 군에서 2년간 시범사업으로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부족한 계획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말고 전면 실시 뒤에서 많이 외치시는데 동의하시죠? 네. 이미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을 굳이 추진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 계속 할지 말지를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지자체들 사이에 그리고 그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과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즉각 실시 그 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멸위기 대응 정책 기조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하지만서도 정부 계획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욱이 시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으로 우리의 연대가 깨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적인 동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국 1,000만의 농어촌 주민들 중에 단 2%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은 너무 적다. 그리고 금액도 15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하루라도 빨리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은 정말 1초 1초가 아까운 시간 싸움이다. 이런 우리의 당연한 주장을 더더욱 더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당장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전면 실시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고 또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은 재정적 여력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범 사업이 아니라 우선 실시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유연성은 인정하면서도 2028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의 기한을 명확히 박아놓은 법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제정한다면 시범 사업이 아니라 우선 실시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을 정부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동참하는 지방정부들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추진연대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초당적인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여러 지역별 공유부를 활용한 공유부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민적 설득, 입법운동, 그리고 정치적 연대의 확대, 다양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모델의 모색을 종합적으로 해내어서 내란을 종식시켰던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전국적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9월 15일이 지나면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밥상머리 이야기거리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반찬으로 올려놓읍시다. 귀향길 어디에서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 현수막을 우리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해서 우리의 주장과 목소리를 알려내야 합니다. 추석 연휴부터 전국민 서명운동을 돌입하고 올 가을에는 각 지역의 군의회 그리고 도의회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이 농어촌 주민분들의 뜨거운 의지라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라 믿습니다. 맞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국회에서도 저 용해인도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저와 함께 대표 발의하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이 하루라도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오늘부터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와 함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국 어디든 불러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우리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또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오늘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난 호응이었습니다. 네, 여기 모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가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 확실한 방향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출범식도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를 이끌어 나갈 공동대표단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출범식을 준비하기까지 농어촌 기본소득법 입법 방향을 함께 구상하고 전국으로 입법 설명회를 조직하며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 온 단체들,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 전국 어민의 총연맹, 한국사회연대 경제, 그리고 기본소득당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6개의 단체가 공동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강남훈 이사장님,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장님,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의 이재욱 상임대표님, 전국 어민의 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님, 기본소득당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김초로 위원장님,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보여주신 박수 중 가장 큰 박수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의 공동대표단을 앞으로 모시고 힘찬 결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동대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서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님부터 먼저, 네. 그리고 전국 어민의 총연맹 김영국 공동회장님. 네. 일단 이렇게 서시고, 네. 먼저 우리, 이제 회원분들께 큰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욱 상임대표님부터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재욱입니다. 제가 이 대회장에 여러 차례 와봤는데 이렇게 꽉 채우고 뒤에 서 계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과 이름이 시작된 지는 18세기 약 200년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1년 들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이슈로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소득당도 창당이 됐었고 또 대선을 앞두고 국민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강남훈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소액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시행하면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농어촌부터 시작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절박한 지금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맞춰서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자라고 우리는 2020년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변곡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된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기본소득 얘기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기본소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혔었고요. 그래서 그때 3년 동안은 뭐 거의 뭐 얘기도 못 꺼내는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 6개 군 이상의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용해인 신정훈 용해인 의원이 입법을 준비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제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후년 지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확장되고 정착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올해, 내년, 후년 계속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 우리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시군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시행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호총 회장, 저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복을 드릴 남자 김현복입니다. 모두 다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촌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농촌보다도 어촌이 더 심각합니다. 특히나 이게 농어촌의 기본소득은 단순히 어떤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농어촌이 무너지면 첫째, 국가 식량 안보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기본이 안 된 놈이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본은 농어촌입니다. 우리가 농업 국가에서 지금은 산업 국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IT, BT 산업까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농업의 기본이 안 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농어촌의 기본소득이 정립이 돼서 이 나라가 국가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농어촌 기본소득 이 추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또 입법안을 발의해서 그 입법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힘써주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특히 그동안에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소멸을 위해서 이미 배정해 놓은 예산도 있고 또 농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서 어딘가 모르게 토건사업, 설비투자 사업에만 너무 치중해서 농민들의 빚만 늘리는 효과가 불분명한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농가 직불금이라든지 또 이 운동에 있었던 농민 기본소득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햇빛 바람 연금 즉 마을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또 아니면 군 전체 단위에서 마을의 어떤 공유 토지를 모아서 그것이 시군의 토지일 수도 있고 마을의 토지일 수도 있고 개인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든 토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면서 이렇게 농어촌 주민들은
공동의 사업을 통해서 또다시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동과 여러 차원의 운동과 결합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은 농어촌이 아니더라도 지방의 많은 시군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완주 전라북도죠. 완주군에서는 태양을 가지고 완주군에서 주도하는 땅 위에 군 소지 땅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1인당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노력들이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이 중앙의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노력하시고 입법은 입법대로 노력하고 주민들은 마을 단위에서 또 이렇게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 농어촌이 잘 사는 농어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안효상입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사실 오늘 그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그저께 수요일까지 이 인사말을 3분짜리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그 얘기를 한 2문단을 썼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농촌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마치 농민과 어민이 그리고 농업과 어업이 사회의 기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큰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가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토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 훗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민주적이고 더 생태적이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떼는 날이었다고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말 그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원고는 준비해 왔는데요. 다들 원고를 안 꺼내셔가지고 저도 즉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정의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 없는 연대는 또 연대 없는 정의는 부패와 독재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실천과 연대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혹시 나만 아니면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연대만큼 사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의는 다 갖고 있고 실천 의지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이 활동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내에 기본소득법 제정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힘이 되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우리 모든 공동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님은 부득이하게 오늘 현장 참석이 어려우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따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의 활동을 이끌어 나갈 든든한 공동대표단이 앞에 서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될 때까지 힘차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범식을 마치기 전 그 힘 모아서 마지막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먼저 할 겁니다. 민트색 앞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민트색 여기 보이게 해주시고 실시하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면 실시할 건데 실시하라, 실시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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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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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정하라라고 할 건데요. 재정하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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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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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의 이 힘찬 출발이 대한민국 농어촌을 살리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는 앞으로 초당적 입법 추진 및 공론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적극 힘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와주신 많은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출범식을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